일본 학계 평형수 활용한 해고염수 처리 논의했다. 한승동 에디터.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은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가 보도한 후쿠시마 해고염수의 대형 선박 평형수 활용 농도 이석 계획에 관한 조르세티의 제보 내용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번에 보도한 평형수 계획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후쿠시마 해고염수 처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 선박 평형수를 활용해 해고염수를 희석해 해외로 내보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컨대 일본의 공익사단법인 공기조와 위생공학회가 주관한 대회에서 발표된 학술 강연 논문 글로벌 관점에서 본처리수 대책 구상 작성 제안 같은 것이다. 일본 대사관은 14일 오후 3시쯤 메일을 통해 조르세티가 제보한 일본 외무성 동부가 일과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앞으로 보낸 알프스 처리수라는 제목의 문서번호 제2238호 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한 일본 대사관 언론 담당관을 통해 이 문서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한 다탐사 쪽에 전화를 통해 알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더 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더 탐사는 메일로 해당 문서를 일본 대사관으로 보냈고 대사관은 그 직후 문서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5시에 더 탐사 쪽에서 전화를 걸자 언론 담당관이 받아봤는데 본성과 얘기 중이라고 대답했다. 다시 2시간 반쯤 더 지난 7시 30분께 이 언론 담당관이 이번에는 더 탐사 쪽에 전화를 걸어 해당 문서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언론 담당관은 외무성 공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허위 문서라며 민들레와 더 탐사가 지난 6월부터 보도해 온 외무성 간부 A의 대담 녹취록, IAEA 문서 등도 모두 외무성 공문을 위조한 위장문서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의적인 허위이자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실제로 그런 문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 앞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는 그 문서를 받지 않았거나 그것이 거짓 문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성에 연락해서 몇 시간이나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런 것 받은 적 없다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늘 그렇게 해왔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또 그 문서의 문서 번호에 해당하는 다른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을 것이라면서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스트론튬 90 등의 핵종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의 3만 배를 넘었다는 제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후쿠시마 해고염수를 바다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결정적인 요소라며 사실 여부는 IAEA가 문제의 수조들 해고염수들을 당장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밝힌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사능 농도는 19,909배가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른바 평형수 계획에 관해 일본에서 논의된 사례를 보여주는 문서들 중에는 일본 고사카 기술사 사무소 기술연구자 고사카 신지가 작성한 논문 글로벌 관점에서 본처리수 대책구상 작성 제안, 처리수와 일본의 수자원을 활용한 사막의 녹화가 있다. 이 논문의 서두 영문 요약은 오랫동안 일본 사회의 걱정거리였던 삼중수소 처리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계획에 관한 간단한 내용 소개와 함께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처리수와 일본에서 풍부한 수자원을 30-40년간 사막 삼림 창생에 활용하는 것은 물이 부족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글로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해고염수나 하수를 처리할 때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섞는 희석용 물을 해수가 아닌 일본의 강물 등 담수로 한다는 점에서는 바닷물을 희석용 물로 쓰는 조르세티 제보 문서의 평형수 계획과는 다르지만 대형 선박의 평형수를 활용한다는 기본 구상은 같다. 논문은 건조지대가 많은 중동 지역 녹화 사업을 위한 물 운반 수단으로 일본의 원유를 싣고 오는 대형 탱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선박은 하역대 선박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추 역할을 하는 선내주의 폐수가 필요하다. 선박 바닥에 평형수 탱커의 해수를 주입함으로써 선박 자체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려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적재화물 중량 톤수에 대한 평형수 탱크 용량은 대체로 컨테이너선이 30%, 원유 탱크는 4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일본이 중동에서 수입한 원유는 하루 269만 배럴이며 그 가운데 38.2%가 사우디아라비아산이었다. 사우디로 돌아가는 탱커는 수입 원유량의 40%에 해당하는 해수를 평형수로 싣고 간다. 1배럴은 159리터로 환산하면
중동으로 돌아가는 탱커는 평형수를 하루 17만 1천 입방미터, 사우디로 가는 것은 하루 6만 5천 입방미터씩 나르게 되는 셈이다. 논문에 따르면 기타 규슈시에서는 하수도 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촉진하거나 저탄소 사회 만들기 등의 관점에서 서부 호주와 항로가 있는 기타 규슈시의 하수 처리수를 평형수 선박이나 액체 수송선 등으로 실어날라 서부 호주의 물 부족 해수와 담수화로 말미암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계산 아래 실제로 하수 처리수 수출의 사업화 가능성을 관민일체로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수송된 처리수는 서부 호주의 철광석 채굴대의 분진 대책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평형수 계획이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해고염수 처리 구상에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도 지적했듯이 해고염수를 알프스로 처리하고 희석해서 해외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할지 또 이를 받아들일 나라가 있을지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지만 향후 30에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될 해고염수 문제 해결의 해양 투기가 일본으로서는 가장 값싸고 안전한 처리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위해 대형 선박 평형수를 활용한다는 구상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조르세티가 제보한 문제의 외무성 공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 국제무역선의 평형수를 활용한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사능 농도 희석 방안은 매우 구체적인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